안녕하세요, 눈매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곰들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신세계 푸빌라와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이라는 이 곰돌이들입니다. 신세계랑 롯데홈쇼핑에서 이 곰돌이 캐릭터를 가지고 NFT 프로젝트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 유통사의 곰돌이 NFT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NFT가 더 나을지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먼저 신세계랑 롯데홈쇼핑이랑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NFT를 만드는 주체인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푸빌라와 벨리곰 NFT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가 여태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함께 보면은, 제 월간 NFT 했을 때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신세계는 이 그룹 차원에서 주주총회에서 라이브 방송,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한 축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주총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의 주인이 주주들이니까 주인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이 기획전략본부장이라는 차정호 신세계 사장, 이 분이 업의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의 경험을 하나로 합치고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에 대해 선도적으로 전략화하고,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서비스와 커머스가 결합된 신세계만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메타버스와 NFT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말뿐이 아니었던 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메타콩즈와 협약을 맺고 푸빌라 NFT를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아카데미, 문화센터죠. 문화센터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수업을 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메타콩즈랑 손잡고 맨온더 분이라는 의상을 NFT로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한컴, 한글과 컴퓨터, 이 회사와 손잡고 메타버스를 만든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한컴은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 말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아로나와 코인도 한컴과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랑 손잡고 메타버스를 만든대요. 한컴 입장에서는 이미 오프라인에 매장이 깔려있는 신세계랑 손 잡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6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신세계에서 NFT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신세계 뉴스룸이라고 해서 신세계 홍보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NFT로 검색을 하면은 제목만 좀 볼게요. NFT 페스티벌 펼친다라고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메타콩즈 맨온더 분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G마켓, 신세계에서 G마켓 인수했잖아요. G마켓에서 스마일미아, 선미아라는 NFT 프로젝트랑 협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푸드에서도 노브랜드 콜라 NFT다 만들었고요. 저도 요거 그때 에어드랍 받았는데 나중에 뭐 쓸모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이마트24에서도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쓱닷컴에서 명품 판매할 때 명품 보증서로 NFT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월 2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서 쓱 개런티라고 하는데, 이게 1년 됐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기념한 행사를 또 진행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신세계가 작년부터 정 그룹 차원에서 NFT 관련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최근도 아니네요, 6월에 푸빌라 NFT 나와서 1초 만에 완판시켰다, 이런 기사고요. 저도 이거 지금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390 클레이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한 600 후반 정도 되거든요. 다시 그 낮은 가격으로 오면은 하나 살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홈쇼핑 볼 건데, 롯데홈쇼핑은 NFT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작년부터 또 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루시라고 해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가 쇼호스트로도 데뷔했다는 이런 기사고,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로지라는 캐릭터죠. 신한에서 만들었나? 네, 이 친구인데
TBCF에서도 나왔던 친구인데요. 신한라이프 광고 모델로 나온 거고 신한에서 만든 건 아니고 보니까 여기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는 아무래도 사람 리스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롯데홈쇼핑은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홈쇼핑 방송에서 미술품 NFT를 판매하면서 컬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TV 홈쇼핑은 아니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L라이브에서 방송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업계 최초로 홈쇼핑 앱에다가 NFT 샵을 오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 5월 24일 날 롯데홈쇼핑에서 탈홈쇼핑 선언을 했대요. 여기 보면은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디어 커머스, 디지털 사업 등 탈홈쇼핑 회사로 도약을 이어나갈 것,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메타버스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홈쇼핑사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항상 탈 홈쇼핑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홈쇼핑을 보는 주 연령층이 40대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홈쇼핑도 볼 거잖아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홈쇼핑 입장에서는 고객을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탈홈쇼핑 이런 거를 많이 외치곤 했습니다. 어쨌든 롯데홈쇼핑은 탈홈쇼핑의 한 방향으로 메타버스를 선정했다, 이런 기사고요. 그러면은 신세계랑 롯데홈쇼핑이랑 기업 비교를 해볼 건데 어떤 부분에 비교를 할 거냐면은,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에 어떤 모양으로 지배구조가 되어 있냐, 이거를 볼 건데, 왜냐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NFT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DF 이런 안에 있는 자회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그룹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관련된 혜택을 갖다 붙이는 데 있어서 훨씬 다양한 걸 붙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신세계 백화점에 관련된 혜택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SI 빌리지라는 온라인 마켓이 있잖아요. 거기서 할인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면세점에서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쓱닷컴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쓱닷컴에도 할인 쿠폰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배구조 그림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마트 쪽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이마트24, 조선호텔 이런 혜택은 아무래도 푸빌라 NFT로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신세계 자회사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한 쿠션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협의하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 아래에 있는 혜택을 붙이는 게 난이도가 1이라 그러면은 이쪽은 적어도 한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볼 건데, 이거를 제가 고화질을 못 가져와 가지고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롯데는 그룹사가 진짜 많거든요. 식품, 유통, 화학, 서비스 진짜 많은데 지금 롯데홈쇼핑이 어디 있냐? 롯데홈쇼핑은 요 롯데쇼핑 안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홈쇼핑, 우리홈쇼핑이 롯데홈쇼핑이거든요. 롯데에서 옛날에 우리홈쇼핑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롯데홈쇼핑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롯데쇼핑은 어디 있냐? 롯데쇼핑은 여기 유통에 있는, 여기 별표 있는 거예요. 쇼핑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신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롯데쇼핑에서 NFT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롯데쇼핑과 관련된 어떤 캐릭터로 NFT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는 롯데쇼핑 안에 있는 하이마트, 롯데홈쇼핑, 그리고 백화점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의 혜택들을 그 NFT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만약에 롯데지주의 NFT 프로젝트다 하면은 여기 있는 식품과 관련된 그런 혜택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거, 그리고 롯데칠성 음료수, 맥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롯데가 붙어 있지만 롯데지주냐, 롯데쇼핑이냐, 롯데홈쇼핑이냐, 어떤 회사에서 NFT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혜택을 어떻게 붙일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지배구조만 봤을 때는 신세계가 롯데홈쇼핑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 지주의 NFT 프로젝트면은 롯데 케미칼에 있는 무슨 에틸렌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도 할인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러면 푸빌라와 벨리곰의 NFT 프로젝트를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혜택 비교를 해볼 건데 푸빌라 혜택을 볼게요. 여기 있는 미스틱 등급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커먼이 가장 약한 그런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커먼부터 보면은 뭐 주차권, 7% 사은 참여권, 그리고 커피 쿠폰, 그리고 F&B 1만원 식사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이 식사권 보면은 만원에서 2만원, 3만원, 3만원, 여기는 3만원 2장이니까 6만원이죠. 그리고 미스틱에서는 발렛 주차권도 되고 20% 사은권도 주고 커피 쿠폰 3장 그리고 라운지 입장 5번 이런 것들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백화점 등급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이래요. 연 뭐 몇천만원 써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이런 거를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은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벨리곰의 혜택을 보면은 벨리곰은 벨리 등급이 가장 높고요. 프렌즈 등급이 가장 낮은데 프렌즈 등급 먼저 보면은 벨리곰 홀더 전용 라이브 커머스 입장권 그리고 할인권 준다. 그리고 시네마 패키지 롯데 시네마 관람권 2장 이런 거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등급 벨리로 들어가면은 시그니엘 플래티넘 패키지 롯데 호텔 관련된 거 그리고 벨리곰 월드 프리미엄 패키지 롯데호텔 월드 숙박권, 어트랙션 패스권 그러니까 롯데월드 좀 놀 때 좋겠네요. 그 다음에 프렌즈 등급과 마찬가지로 커머스 입장권, 할인권 그 다음에 시네마 패키지 근데 여기는 샤롯데 2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위트 콤보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먹을 것도 같이 주는 시네마 프리미엄 패키지네요. 여기는 그냥 시네마 패키지인데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롯데 백화점 관련된 것도 붙으면은 엄청 강력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쇼핑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롯데 홈쇼핑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텔 거도 있고 시네마 거도 있는 거 보면은 열심히 협의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드맵을 비교해 볼게요. 푸빌라 로드맵. 푸빌라 로드맵은 처음에 페이지 1 해서 NFT 시작, 레어리티와 랭킹 공개 이거는 뭐 큰 건 아니고 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 2 페스티벌 시작한대요. 센턴시티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고 홀더 파티 그 다음에 기념품 주나봐요. 그 다음 뭐 나눔 실현한다고 하고 예술 공연과 스포츠 경기 홀더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갖고 있는 야구단 그런 스포츠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굿즈 스토어 열고 그 다음에 신세계 관계사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유틸리티가 강화됩니다. 신세계 관계사 제휴 아까 그 지배구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세계 관계사 1단계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내셔널 그리고 면세점 까사미아 가구 관련된 거 센트럴시티는 저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거죠. 사이먼 신세계 사이먼은 아울렛이죠. 이런 친구들과 먼저 관련된 혜택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정용진 형이랑 잘 어떻게 되면은 얘네들도 나중에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쓱닷컴 빼먹을 뻔했네요. 그 다음에 명예 시리즈 푸빌라 친구들 나온대요. 그 다음에 페이지 3 해서 뭐 더 나옵니다. 의류샵, 애니메이션, 레스토랑, 음악 제작 뭐 등등등 클레이튼 NFT 컨퍼런스 뭐 다오도 구축하네요. 그리고 탈 것? 우주 공간을 움직일 운송수단 이거 뭐 BAYC에서 강아지 예전에 에어드랍 한 것처럼 뭐 줄 건가 봐요. 그리고 두들스에서도 이런 우주선 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토큰 출시 검토, 확대, 로드맵 입점령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빌라 로드맵 받고 그 다음에 벨리곰 로드맵 한번 볼게요. 벨리곰은 아직 민팅만 한 단계고 NFT 리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푸빌라만큼 자세하게는 없는데 일단 로드 1, 2, 3가 있습니다. 로드 1 나타나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로드 2 페스티벌 벨리패스는 그 무슨 상점 입장권이랑 롯데월드 들어갈 때 패스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뭐 NFT 에어드랍 2차 창작 가능 NFT 에어드랍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2차 창작 가능한 벨리곰 NFT를 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드 3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주 그리고 랜드 NFT 에어드랍
빅셀럽 콘서트 개최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네, 이래서 벨리곰은 뭐 3단계 지금 로드가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벨리곰은 리빌이 되고 좀 더 진행이 돼야 로드맵이 더 풍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신세계 푸빌라랑 롯데홈쇼핑 벨리곰 NFT 비교를 해봤는데, 이 NFT들의 가격은 제가 이번에 다루지 않았는데, 벨리곰 NFT가 리빌이 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로드맵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가격 변화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팅 가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생각 드셨던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